콜로라도 로키스는 드래프트 실패 사례가 그동안 정말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악은 2006년이었습니다. 2006년 전체 1순위 지명권을 가진 캔자시티는 드래프트 재수생인 루크 오체이버를 선택합니다. 2005년 스캇 보라스를 해임하고 다저스의 40순위 지명을 받아들였다가 다시 보라스에게 돌아감으로써 지명을 최종적으로 거절한 호체이버가 2006년 드래프트에 다시 나온 덕분에 캔자시티가 호체이버를 지명하고 커쇼를 지명하기로 했던 6순위 디트로이트가 커쇼 대신 앤드류 밀러를 뽑게 되면서 7순위 다저스가 커쇼를 데려갈 수 있었던 건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캔자시티에 이어 2순위 지명권을 가진 팀은 콜로라도였습니다. 하지만 콜로라도는 지금도 팀 역대 최상위 픽으로 남아있는 이 2순위 지명권으로 엉뚱한 선수를 뽑습니다. 원래 콜로라도가 2순위로 지명하려고 했던 선수는 롱비치 대학 3루수인 에반 롱고리아였습니다. 역시 롱비치 대학 출신으로 2005년 7순위로 뽑은 트로이 툴로이츠키가 트리플 A를 건너뛰고 데뷔한 콜로라도는 게럿 애킨스라는 좋은 3루수가 있었음에도 롱고리아를 뽑을 생각이었습니다. 이에 2005년 앤드류 맥커친을 뽑아야 한다는 담당 스카우트의 주장을 묵살하고 웨이드 타운젠드를 전체 8순위로 뽑았다가 낭패를 보게 되는 템파베이는 이번에는 롱고리아를 뽑고 싶어 했지만 2순위에서 지명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대신 팀 린스컴을 뽑을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템파베이가 맥커친을 뽑았으면 어땠을까요? 맥커친은 템파와 비교적 가까운 포트 메이드 출신이었기 때문에 팀 최초의 연고지 출신 스타가 됐을 겁니다. 다시 2006년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러나 콜로라도는 드래프트를 앞두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상 투수에 목마른 팀인 콜로라도로서는 게럿 애킨스가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투수를 뽑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는데요. 콜로라도의 눈에 들어온 투수는 1, 2학년 때는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3학년 들어 대활약을 하고 있는 스탠퍼드대 좌완 그렉 레이놀즈였습니다. 201cm, 102kg의 좋은 체격을 가지고 있으며 콜로라도가 좋아하는 쿼터백 출신인 레이놀즈는 시애틀의 5순위 지명을 받게 되는 UC 버클리 우한 브랜든 모로 그리고 워싱턴대 우한 팀 린스컴을 상대로 2경기 연속 완투승을 따내면서 콜로라도의 혼을 빼놓게 됩니다. 이에 콜로라도는 레이놀즈의 포텐셜을 믿고 2순위로 뽑는 파격적인 선택을 합니다. 콜로라도가 레이놀즈를 뽑았을 때 만세를 부른 팀은 3순위 템파베이였는데요. 템파베이는 린스컴 지명을 취소하고 뽑고 싶었던 롱고리아를 지명합니다. 그리고 린스컴은 순위가 쭉쭉 밀려 10순위에서 샌프란시스코의 지명을 받습니다. 답을 고쳐서 틀리는 것이 특기였던 저처럼 롱고리아의 이름을 지우고 레이놀즈를 적어낸 콜로라도의 선택은 최악의 낭패로 기록됐는데요. 레이놀즈가 6승 11패 7.07로 은퇴한 반면 롱고리아는 그해 드래프트된 선수들 중에서 71.9를 기록한 클레이튼 커쇼와 67.2를 기록한 맥스 슈어저 다음으로 많은 57.4의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를 기록하게 됩니다. 만약 콜로라도가 롱고리아로 밀어붙였다면 롱비치 대 1년 선후배 사이인 툴로이츠키와 롱고리아가 한 팀에서 뭉쳤을 것이고 2009년 2라운드에서 지명한 놀란 아레나도까지 콜로라도의 내야는 다른 의미로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레나도가 데뷔한 2013년이 토드 헬튼의 마지막 시즌이었으니까 롱고리아가 1루로 자리를 옮겼다면 1루수 롱고리아, 2루수 르메이유, 유격수 툴로, 3루수 아레나도의 내야진이 탄생했을 것이고 브리디치 단장이 이안 데스몬드를 1루수로 계약하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멀티버스가 유행이다 보니 이렇게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 보는 것도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 2011년 1라운드에서 콜로라도는 트레버 스토리를 뽑게 되는데요. 툴로이츠키, 롱고리아, 아레나도, 스토리가 모두 콜로라도의 지명을 받는 상상을 하면 전에 몇 년도에 어느 지방에서 어떤 인재가 나오는지를 적어놨다가 등용에 성공했던 삼국지 게임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2006년에 폭망했던 콜로라도는 1995년에는 반대로 팀 역사상 최고의 선택을 합니다. 전체 7순위 지명권으로 팀 역사상 최고의 지명이라고 할 수 있는 토드 헬튼을 뽑은 거였습니다. 통산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 61.8이 48.3인 레리 워커와 40.1인 아레나도, 39.5인 툴로이츠키와 26.7인 스토리를 제치고
콜로라도 역대 1위에 올라있는 헬튼은 야구와 풋볼에서 모두 장학금을 받고 테네시 대학에 입학합니다. 야구팀에서는 1루수와 마무리 투수로 맹활약한 팀 최고의 선수였지만 풋볼팀에서는 3년 내내 백업 쿼터백이었던 헬튼은 3학년 때 주전 쿼터백이 부상을 당하면서 마침내 기회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 헬튼 역시 부상을 당하게 되면서 테네시 대학은 1학년 선수에게 주전 쿼터백을 맡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로 페이튼 매닝이었습니다. 둘은 지금도 정말 친하다고 하는데요. 페이튼 매닝은 2012년 덴버 브론코스와 계약을 맺고 헬튼과 같은 연고지에서 뛰게 됩니다. 그리고 슈퍼볼 우승을 만들어내고 은퇴합니다. 앞서 콜로라도 로키스는 쿼터백을 좋아하는 구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콜로라도는 2004년 드래프트에서도 미시시피 대학 시절 일라이 매닝의 백업 쿼터백이었던 선수를 2라운드에서 뽑습니다. 세스 스미스였습니다. 마크 그레이스가 우상이었기 때문에 17번을 달고 등장한 헬튼은 1998년 캐리 우드에 이어 신인왕 2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레리 워커, 비니 카스티아, 단테 비셋이 건재했던 콜로라도 타선에 합류하는데요. 1999년 콜로라도는 1996년 콜로라도에 이어 역대 두 번째이자 메이저리그에서 마지막으로 4명의 30홈런 100타점 타자를 배출합니다. 헬튼의 전성기는 때마침 메이저리그가 약물 시대와 함께 타고 투저의 정점에 올랐던 시기와 완벽하게 겹치는데요. 1995년 엘버트 벨 이후 첫 100장타를 2000년에 달성한 헬튼은 2001년 본즈, 소사, 루이스 곤잘레스와 함께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는 마지막 100장타를 2년 연속으로 달성합니다. 2년 연속 100장타는 베이브 루스도 못해본 것으로 헬튼이 역사상 유일합니다. 약물 시대를 뛰었지만 약물 의혹이 없는 헬튼은 30대가 되면서 파워가 급감함으로써 명예전당 보증수표라 할 수 있는 3000안타 400홈런에 미치지 못하는 2519안타 369홈런으로 은퇴했는데요. 하지만 통산 2000경기를 넘게 뛰고 타율 3할, 출루율 4할, 장타율 5할로 은퇴한 역대 15명 중 한 명이 됩니다. 헬튼을 제외한 14명 중에서 명예전당에 가지 못한 선수는 베리 본즈, 매니 라미레스 2명뿐입니다. 헬튼의 문제는 헬튼이 17년을 뛴 홈구장이 쿠어스필드라는 건데요. 이에 헬튼은 통산 OPS 0.953이 0.930인 치퍼 존스보다 높지만 시대와 구장의 차이를 반영한 조정 OPS는 존스가 141, 헬튼이 133으로 헬튼이 존스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수 시절 내내 문제 한 번 없다가 은퇴 후 2번이나 음주운전에 적발된 헬튼은 쿠어스필드 타자라는 치명적인 약점에도 기자들이 대접을 잘해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3번의 투표에서 16.5%, 29.2%, 44.9%를 기록함으로써 득표율을 매년 크게 끌어올린 헬튼이 이번 투표에서 50%를 돌파하게 된다면 적어도 10번의 투표가 끝나기 전에는 명예전당에 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단일 시즌 최고의 드래프트는 랜디 존슨, 베리 라킨, 존 스몰츠 3명의 명예전당 선수를 배출하고 베리 본즈와 라파엘 팔메이로도 있었던 1985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95년 드래프트에서도 헬튼보다 먼저 명예전당에 간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로이 할러데이입니다. 1995년 드래프트에 나왔던 선수들 중에서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 1위는 70.1을 기록함으로써 64.2인 할러데이와 61.8인 헬튼을 제친 카를로스 벨트란인데요. 만약 기자들이 벨트란의 사인 훔치기 스캔들을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않게 될 경우 할러데이, 헬튼, 벨트란 3명이 명예전당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1995년 드래프트가 재밌었던 건 할러데이가 콜로라도주, 그것도 덴버에서 태어나 자란 선수였다는 건데요. 할러데이 이전 콜로라도주 최고의 투수이자 첫 번째 명예전당 선수가 된 구스 고시지가 콜로라도 스프링스 출신인 반면 할러데이는 고등학교를 떠나기 전까지 덴버를 떠나본 적이 없는 선수였기 때문에 콜로라도는 헬튼 대신 할러데이를 뽑았다면 최초의 연고지 출신 스타를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당시 할러데이는 1라운드 선수로 분류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에 콜로라도는 할러데이를 2라운드에서 뽑기로 합니다.
콜로라도가 가진 38순위 지명권은 당시 할러데이에게 관심이 컸던 필라델피아의 2라운드 지명권보다 빨랐기 때문에 충분히 지명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랬다면 1라운드에서 토드 헬튼, 2라운드에서 로이 할러데이를 뽑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고의 드래프트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할러데이의 은사이자 토론토의 스카우트로 있었던 버스 캠벨이 1라운드 17순위 지명권을 쓰도록 토론토를 설득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이에 할러데이는 콜로라도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만약 할러데이가 토론토가 아니라 콜로라도에서 출발했다면 어땠을까요? 할러데이는 필라델피아로 이적한 후 두 번의 쿠어스필드 등판을 했는데 2010년에는 6과 3분의 1이닝 10피안타 3실점 2자책, 2011년에는 7이닝 8피안타 5실점 4자책으로 13과 3분의 1이닝 동안 18안타를 허용했습니다. 할러데이는 최고의 투수가 되기 전인 2000년 19경기에서 4승 7패 10.64를 기록함으로써 매터스가 2011년 10.69로 경신하기 전까지 10경기 이상 선발로 나선 투수의 역대 최악의 평균자책점 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2000년은 콜로라도가 공의 습기를 먹여 비거리를 줄이고 투수의 그립감을 좋게 만들어주는 휴미더를 도입하기 이전으로 쿠어스필드에서 데뷔했다면 할러데이는 지금 같은 커리어가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찾아낸 할러데이였기에 어쩌면 할러데이가 쿠어스필드를 극복한 유일한 투수가 될 수 있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결과적으로 콜로라도의 토드 헬튼 선택은 최고의 선택이 됐는데요. 연고지 선수라는 매력으로 인해 콜로라도가 할러데이를 1라운드에서 선택한 다른 평행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베이스볼 큐브 최세결 김영준이었습니다.